안녕하십니까. 바른 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번 시간까지 해방 후 북한에 조직된 정당들, 그리고 정권기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방 후에 시행한 각종 민주개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선노동당을 알게 되면 조선노동당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선노동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저희 집안 당원들을 실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 동생분, 그 가족들만 북한에서 살고, 다른 형제분들은 이 현재 남한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삽전 내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북에 계시는 우리 집안 사람들을 놓고 노동당원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에 있는 저희 집안은 저희 세대까지는 52명입니다. 이 중에 노동당원이 25명이거든요. 집안 사람들 중 거의 절반이 노동당원들인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비롯한 이런 집안 어르신들 대부분이 해방 후에 노동당에 입당한 노동당원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주집 모습으로 사시면서 밭을 논으로 푸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주가 당시에 연상면 남석급이라는 곳에 있는 밭을 논으로 풀어주게 되면 3년 동안 소정료를 받지 않고 땅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남석급에 있던 그 밭을 논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소정료를 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소정료를 내게 된 그 해에 해방이 됐답니다. 그리고 지주가 청산되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지주집 머슴으로 사셨으니까 그 지주집을 이렇게 분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논으로 푼 땅을 또 분여받으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노동당에 입당하셨고,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지주 부럽지 않게 잘 사셨답니다. 그때는 정말 농사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집집마다 곡식 낯가리가 마당 가득 쌓이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몇 년 가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죠. 할아버지는 전쟁 때 인민반장으로 이렇게 전시원호를 책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고모는 인민군에 입대해서 간호원으로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은 낙동강 개성까지 내려오셨다가 후퇴기로 오르셨던 거죠. 이 고모님네 부대는 설악산 쪽으로 후퇴해서 자강도 관계까지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모님은 북에서도 이름 있는 그 공화국 영웅인 김성진 영웅을 간호하신 분입니다. 김성진 영웅은 중기하점을 가슴으로 맞고 11발의 기관 총탄을 가슴에 맞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마 기관 총탄 11발을 맞고 살아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드물 겁니다. 고모님은 전쟁 기간에 노동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영예 전상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전쟁 히스테리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 병을 안고 전상자가 된 겁니다. 지금은 영예군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영예 전상자라고 불렀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몇 년 동안 전쟁 노름에서 깨어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상자 병원이랑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셨죠. 그리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혼하신 분은 전쟁 기간 동안에는 러시아에 가서 유학을 한 인테리였거든요. 고모부님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고모님과 결혼을 할 때 무상광산 업무부 지배를 하셨거든요. 총각으로 업무부 지배를 하셨던 겁니다. 총각이 광산 업무부 지배를 할 정도면 정말 똑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남산이를 나오시고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이렇게 무상광산이 중앙검찰소 검열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검열을 하는 검사의 태도가 좀 건방졌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데요. 고모부가 조사받다가 검사가 너무 건방지게 논다고 검사를 팼다는 거죠, 거기서. 그걸로 해가지고 고모부님이 출당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교화 3년인가를 가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제가 그 이야기는 할머님이랑 고모님을 통해서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 고모부가 노동교화 생활을 마치고 나오신 다음에는 마양림산 사업소에서 벌목공으로 일하셨습니다. 고모부님은 고모부가 노동교화소 간 다음에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열심히 옥바라지를 하셨죠. 그리고 고모부 출소하신 다음에 마양림산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에 다시 복당을 하셨죠. 그리고 마양림산 사업소 부기과장으로 일하시다가 연료보장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고모와 큰아버지 보게 되면 노동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모는 그 남편이 가을을 보면서 노동교화를 갔었지만 남편이 옥바라지도 잘 하셨고, 또 남편이 노동교화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에도 남편이 노동당 복당을 위해서 남편을 열심히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고모님은 영예군이니까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남편하고 함께 일하면서 남편이 복당하도록 도우셨던 거죠. 제가 인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그 큰아버지네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도 전쟁 참가자시거든요. 예,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인민군에서 그냥 복무를 하셨고요. 모범전투대에도 참가하신 분이고요. 큰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강화도에도 2번 들어왔다가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군사복무를 하시다가 낙하훈련을 하시던 중에 허리 다치셔서 제대됐고,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시다가 아파서 중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그 무산군 연상리당에서 부비서로 일하시다가 무산운동장 관리원장으로도 일하셨고, 그러다가 또 가봄해가지고 차유리농장 그 관리부원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운동장 기계화작업반장으로 무산읍에 내려와서 사셨죠. 그러던 중에 맏아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겁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장가를 늦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애는 유치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큰아버지가 장가 늦게 가신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무산군 재판소에서 판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많이 약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약하다고 저희 할머니가 반대한 거죠. 여자가 너무 약해서 아이나 낳고 키우겠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신 겁니다. 큰아버지가 그분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장가를 가지 않고 계속했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분당에 찾아가서 신소를 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저 판사하는 여자 때문에 장가 가지 않고 있는데 저 여자 다른 고장으로 보내야 우리 아들이 장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여자 다른 데로 보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양강도로 조동대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 후에도 큰아버지가 계속 거기를 다녔답니다. 다니면서 우리 남한 말로 말하면 장거리 연애를 하신 거죠. 그러다 끝내 기권하시고 할머님 요구대로 다른 여성분 만나서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판사하시던 그 여성분은 뭐 처녀로 늙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늦게 장가 가셔서 본 아들인데 자동차 그 밤바, 범퍼라고 하죠. 거기에 치여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친척들이 모두 모이다 보니까 그날에 고모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큰아버지는 또 늦게 얻은 그 아들을 잃었으니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큰아버지가 그 아들을 친 그 운전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그랬던 겁니다. 큰아버지의 아들을 친 그 자동차 운전수가 그 자동차가 그 군당 경리과 소속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그 운전수가 그날에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내리막길이었는데 내리막길을 그 3단으로 달렸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도로 옆에서 놀던 애를 친 거죠. 그래서 큰아버지가 그 운전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 큰아버지를 이렇게 진정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복의 동생, 우리 전쟁 때 자동차 운전수들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 난 지금도 후퇴 때 강계까지 걸어서 들어가면서 고생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 운전수 한 명을 키우느라고 국가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나. 그리고 저 운전수 죽이게 되면 죽은 애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 난 동생이 국가적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 계획성발 없이 술만 마시더라고요. 우리 큰아버지가 술을 안 마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인사 차림으로 한두 잔은 마시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그 안전부에 말해가지고 그 운전수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운전수가 아이를 쳐서 죽였으니까 그랬으니까 그 안전부에 구류되어 있었거든요. 그 운전수가 징역까지 않았습니다. 당원들은 이렇게 대체로 저희 고모님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은 지휘관의 입장에서, 행동은 병사의 입장에서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은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하고 당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제가 2013년에 북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고모님하고 큰아버지 모두 살아 계셨습니다. 80살이 넘으셨죠. 큰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고모님은 아직 생존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로 떠날 때 인사를 드리고 왔었습니다. 제가 고모님이랑 큰아버지랑 그러시더라고요. 고향에 꼭 가보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양면 삽전리에 가서 홍씨들 찾으면 되겠죠.
어머님이나 큰아버지나 두 분 모두 영예군인이셔서 국가에서 매달 보약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전쟁노병이라고 해서 생활보조금도 일반 노동자들보다도 높거든요. 제가 노동지돌이었는데 제 한 달 생활비가 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모님하고 큰아버지 생활보조금이 5,000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국정가격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북에서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 친갓집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위각현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